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통합사회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과목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과목을 올리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첫 번째 우리 상업 자본주의가 나왔는데요. 자, 16세기, 17세기 상업 자본주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상업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자, 절대 왕정이 등장했죠. 절대 왕정이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절대. 첫 번째, 왕권 신수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절대 왕정은 두 가지의 날개를 달고 싶었어. 하나는 돈적인 중상주의 정책인 날개를 달고 싶었고, 하나는 뭡니까? 교황처럼 신이 왕을 임명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불러 모아놓고, 야, 성경에서 찾아봐. 신이 왕을 임명하는 거.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임명을 합니다. 사울왕을 임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왕은 곧 신이 임명한다. 왕권 신수설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날개는 중상주의 정책인데 이 중상주의 정책은 뭡니까?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만 하는 거야. 수입은 하지 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물건은 나가서 팔리고 들어온 건 돈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당시에 잘 모르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가 발전해요? 상공시민층. 거기다 상공시민층에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힘을 더해주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전까지 돈은 죄악이다 막 이랬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축복이다 이랬으니 이걸로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세기 들어와서 뭡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산업혁명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 뭐예요? 공장제 수공업에서 공장제 뭐로? 기계검으로.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기계가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냐면 바로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연구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쌍벽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과의 대표 주자는 누구였어요? 제임스 와트. 와트의 증기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과의 대표 주자는 누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국부론이지. 국가가 부자가 되는 이론이야.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자, 세 가지를 들어줘야 돼요. 정부는 작은 정부 해야 된다. 치안하고 국방만 해라. 그치?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자유롭게 놔둬라. 자유주의가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뭡니까? 자유주의죠. 자유방임주의가 나왔고 사유재산을 지켜줘라.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지어보고 해볼게요. 우리 국부론의 내용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를 보면서 아담 스미스가 정말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자,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은 자, 저녁 식사를 먹는 건 뭡니까? 소비활동이죠. 그렇지? 소비활동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활동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유업자, 양조업자, 고기를 자르는 사람, 자, 양조, 술을 만드는 사람, 제빵업자, 빵을 만드는 사람, 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생산자. 그렇죠? 생산자가 됩니다. 생산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윤 추구 동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를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모두 다 애를 쓴다라는 거야. 그는 공익을 증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증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증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죠.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죠.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 자,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지만 솔직히 국부론 책을 다 읽어보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시장 가격. 비싸면 안 사잖아. 그치? 돈 되면 너도 나도 공급하려고 하죠. 여러분 모두 다 삼성에 왜 들어가려 합니까? 월급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치? 연봉이 세기 때문이야. 그치? 자, 공기업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연봉 뜻세죠? 안정성이 높죠. 그치?
자, 모두 다 그렇게 돈이 되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됐나요? 돈 된다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근데 돈이 소비자 입장에서 뭡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면 쌀수록 모이는 곳이 자본주의죠. 됐나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수요와 공급자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가 뭡니까? 이들은 모두 다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는 뭐야? 국가의 부예요. 국가의 이익. 그래서 영국은 이 이론대로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100년 동안. 자, 인도를 받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즉, 국가의 부죠.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 국위를 증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도하는 경우 계획경제체제. 자, 계획경제체제는 뭡니까? 사회주의 경제체제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거야.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했더니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죠. 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장했고 부자가 됐는데 자, 문제점이 생겼지? 그게 뭡니까? 시장 실패. 그치? 좀 이따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대공황이 터졌어요. 1929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정말 대공황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 폭삭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렇지? 자, 누굽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자,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를 좀 수정하자. 그치? 수정하자라고 얘기하는 존 메이너 케인즈가 등장합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을 했죠. 이 사람 때문에 2번만 할 수 있는 자, 4년 중임제로 바뀐 겁니다.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존 메이너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자, 뭐라고 했냐면 큰 정부, 이제 큰 정부로 가고 시장에 간섭하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자유롭게 놔두면 국가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것이다. 근데 존 메이너 케인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고 어떻게 된다? 지금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복지를 증진하고 농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해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복지를 실시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야 되는 큰 정부,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정부가 다시 시장에 그 돈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복지국가로 나오고 시장 간섭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존 메이너 케인즈하고 루즈벨트는 너희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라고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영웅이 되었죠.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 당시에 존 메이너 케인즈는 세계 경제를 구한 메시아입니다. 얘가 쓴 정책이 뭡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뉴딜 정책입니다. 새로운 결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테네시 강에 엄청난 댐을 건설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냈죠. 자, 그러면서 세계가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 실패가 무너집니다. 됐나요? 정부가 부패해지고 규제가 많다 보니까 경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불을 붙였지. 그게 뭐야? 오일 쇼크. 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맞은 거야. 이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경기 침체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기한 경제 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자 하이에그와 시카고 대학의 하이에그 교수와 프리드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정부로 가자. 다시 작은 정부입니다. 됐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 정부가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보다는 큰 정부예요. 정부 규제를 철폐하자. 너무 규제가 많아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 조세를 감면하자. 세금 감면 정책을 폈죠. 우리도 옛날에 무슨 대통령이 세금 감면 정책을 폈습니다. 복지를 축소하자. 이때는 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복지를 축소하자라는 거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이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뭐냐면 나 일자리를 그만두면 다른 일자리를 빨리빨리 찾게. 회사가 노동자가 필요 없어? 빨리 내보내고 다른 데를 일자리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노동의 유연성이야.
기업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왜? 지금 일 시키고, 지금 노동자를 줄여야지 이익이 남기 때문에 기업은 무조건, 프리드먼은 얘기했습니다. 기업은 뭐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돈을 남기는 것이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돈을 남기는 것이 뭐다? 기업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동비가 비싸면 노동을 자르는 거죠. 그치? 노동비를 올려줄 생각이 없고 노동을 자르는 것이 이들의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걸로 막 비정규직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공기업이 너무 어떡합니까? 공기업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치? 무사안일주의잖아.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돈만 쓰는 거야. 적자를 봐도 상관이 없는 게 국가 세금으로 메꿔주죠. 그러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경쟁화시켜야 돼. 그럼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 민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경쟁을 유발시키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하다?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원래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로 가자라는 거면서 역사가 이렇게 변천해 나갑니다.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정부 실패의 올 쇼크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좀 정리할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단어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됐나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임금이 상승한 데에서 원자재, 오일 쇼크 일어났잖아. 오일, 석유는 뭡니까? 원자재죠. 가장 큰 원자재죠. 시장에 차지하는 범위가 엄청 크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물가도 같이 오르니까 경기 침체, 임금이 오르니까 고용이 안 일어나서 실업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가는 오르면 원래 실업이 감소해야 되는데 실업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됐나요? 자, 원래는 필립스라는 경제학자에 의하면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뭡니까? 실업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게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치?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린 필립스 곡선이라 부르는데 원래 반대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비례 관계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물가를 잡아야 될지 실업을 잡아야 될지. 물가를 잡으면 실업이 줄어들고 물가를 높이면 실업이 줄어들고 물가가 낮추면 실업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물가를 낮추고 실업을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건 반대로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시장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실패입니다. 즉,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추락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한다면 경제는 끝없이 좋아져야 되는데 끝없이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한다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은 하는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독과점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본주의는 경제하다 보면 하나가 독과점이 됩니다. 독점 시장이 되죠. 자,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이 어마어마하게 경쟁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경쟁하는 그 시장이 됐어. 그러다 보면 시장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쇼핑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쇼핑몰들이 점점 독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이 막 500억, 1000억 나오는 쇼핑몰이 나오고 나머지 쇼핑몰은 다 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았잖아. 대우자동차도 있었고 현대, 기아, 쌍용, 거기다 르노, 삼성까지 들어왔는데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아는 현대와 합해버리고요. 그치? 자 쌍용은 지금도 맛이 가서 인도에 팔렸다가 또 맛이 가서 중국이 지금 살지 안 살지 모르고 있고요. 르노 삼성은 완전 맛이 가서 르노하고 삼성이 프랑스가 거의 다 가져갔죠. 그치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는 아예 날아가서 GM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딱 하나 남았죠. 기아와 현대자동차.
쌍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거의 독점,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면 거의 독점 시장화 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경쟁을 하다가 독점화되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그치?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재산이 거의 20조야, 20조. 20조입니다. 근데 주변에, 자, 중산층이 그럼 한 100억은 가져야 되는데,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고 엄청 부자인 거죠. 그치? 그 다음 공공재가 부족합니다. 도로, 항만, 등대 이런 거를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잖아, 공공재. 도로는 나만 이용할 수 있어? 아니지. 딴 사람도 이용해야 되죠. 그리고 도로나 교통이 발달해야지만 경제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걸 민자에다 맡기면 사람들이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공공재가 부족해져요. 환경오염,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 그 환경 문제인데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시장에 아담 스미스는 각자 생산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든 뭐든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뭡니까? 철저한 시장의 목적이었죠. 그쵸? 자, 그래서 독과점 시장과 빈부격차, 공공재 부족, 환경오염, 노동 문제, 실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시장 문제에서는 무슨 나오면 돼요? 공기업화 시키면 돼요. 그쵸? 공기업화 시키면 됩니다. 빈익부, 부익부는 무슨 정책을 펴야 됩니까? 재분배 정책을 펴야 되죠. 그치? 기업은 분배를 합니다. 월급을 주는 게 분배예요.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그 월급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거나 재산에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다시 분배하는 게 뭡니까? 복지정책인 재분배 정책입니다. 공공재 부족합니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공공재에다 투자해야 되죠. 공공재에다 투자해야 되고 환경오염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오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공공재 먼저부터 해결할까요?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뭐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배제성이라는 건 뭡니까? 배제성이라는 건 돈이 되는 거야. 돈 내고 쓰는 거죠. 그치? 경합성이라는 건 내가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삼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이 그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경합성이야. 자, 근데 비경합성은 뭡니까? 내가 사도 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쓸 수 있어요. 그치? 비배제성은 뭡니까? 무임승차지. 공짜야, 공짜. 공짜입니다. 그러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게 뭡니까? 그치? 막히는 유로도로죠. 사적 제어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명품이나 옷이나 뭐 돈 주고 사는 거 있죠? 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적 제어입니다. 이걸 사적 제어라 그래. 자, 우리 도로로 한번 얘기하면 막히는 유로도로야. 돈 내고 가는데 막혀. 그치? 자, 돈 내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죠? 딴 사람이 소비하니까 내가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야. 막히니까. 됐나요? 이게 바로 막히는 유로도로예요. 그러면 비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 돈은 있는데 안 막히는 유로도로죠. 그치? 안 막히는 유로도로예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은 내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비배제성 공짜인데 경합성이 나타나요. 그럼 뭐예요? 막히는 무료도로죠. 막히는 무료도로. 그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 그치? 공짜죠. 그치? 경찰이 그러잖아. 야, 도둑 잡아줬으니까 돈 내. 이러지 않잖아. 그치? 야, 국방부에서 야, 오늘까지 적을 막아주는데 많은 돈을 썼으므로 각자 돈 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이게 바로 공공재야. 국가 세금을 걷어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여러분이 인도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돈은 집에 갈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인도를 건설하는데 그거 공짜입니까? 돈 듭니까? 돈 들죠. 거기다가 전기를 틀어서 가로등에 전기까지 비춰줘요.
그치? 신호등까지 알려줘요. 그쵸? 알려주잖아. 근데 여러분 뭡니까? 집에 딱 도착하면 경찰이 서 있다가 지금까지 이용하신 비용이 27,45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요? 않잖아. 그게 바로 뭐야? 피배제성, 공짜. 여러분이 걸어다닌다고 딴 사람이 못 걸어다닙니까? 그쵸? 걸어다니죠. 안 막히는 무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다닙니다. 이걸 뭐라 그래?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라 그래. 그치? 이런 걸 누가 시장에서 생산하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해야 되니까 다시 존 메이너 케인즈는 뭐라 그래? 큰 정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외부경제라고 그러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뭐냐면 부정적은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거에 대한 배상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야. 그치? 환경오염. 옆 친구가 담배 피우면 내가 간접 흡연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옆 친구가 나에게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내? 아니잖아. 그치? 지하철에 핸드폰. 어떤 애가 지하철에서 막 시끄럽게 핸드폰으로 막 하는데 난 시끄러워. 소음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고통을 돈으로 지불해 줍니까? 아니잖아. 그치? 폐수를 방출합니다. 그럼 야, 양식업 하는 사람, 바닷가에 양식업 하는 어부도 어떻게 됩니까? 양식업 다 죽는 거죠. 그치? 이런 거 하나를 시장에 맡겼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치? 왜?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아담스의 시장주의는 나만 잘 살면 돼. 그치?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뭘까요? 과수원을 차렸는데 옆에 양봉업자, 벌 키우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과수가 많이 열리죠? 그치? 그 다음에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얻겠죠? 서로 이익이야. 그렇다고 해서 양봉업자, 과수업자 만나서 우리 계산합시다. 이걸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큼 이익을 받고 그리고 서로 돈을 지불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여러분이 단독주택 사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만 즐거워요? 마을 사람들도 즐거워요? 눈이 즐겁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치? 이게 바로야 긍정적 외부 효과. 신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편리해져요. 그렇지만 그 기술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 만들고 싶지 않겠죠? 시장에 맡겨놓으면 기술을 맡겨놔도 기업들이 갖다 써버려도 자기는 부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허권이 나왔죠. 특허권이 나왔고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국가가 보증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1톤당 얼마씩, 10만원씩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 폐수 방출하면 환경 정화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런 일들, 규제를 하거나 그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외부 경제 효과 시장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정부가 직업을 소개시켜준다,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합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뭡니까? 큰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건 기업, 정부, 그 다음 뭡니까? 개인이 모두 다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게 바로 큰 정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자, 시장 실패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났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야. 다른 말하면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통화량은 돈이 도는 거죠. 돈이 돌질 않아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는 떨어지겠지. 그럼 실업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실업자가 넘쳐날 거고요. 그치? 돈이 사용이 안 되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치? 통화량이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이때 다 떨어집니다. 됐나요?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독점 기업을 무슨화하십니까? 공기업화. 그치? 그 다음에 빈부격차에 대해서 재분배 정책을 피고요. 공공재를 누가 생산합니까? 정부가 생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나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서 탄소 배출권, 오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돈을 내라. 환경 정화 비용을 내라. 그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돈을 내라.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비싸잖아. 그 다음에 규제를 하는 거죠. 그치? 폐수 방출하면 과태료 부과.
그치? 영업정지.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해서는 뭡니까? 특허권 인정. 그래서 엄청난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부자 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아름다운 정원만 들었어?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를 줬네 하면서 아름다운 정원에 대한 값어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 거죠. 무슨 정부가? 큰 정부가. 됐나요? 됐습니까? 자, 1번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경제체제와 보기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고자 할 때 가라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쪽으로 가면 뭡니까? 계획경제죠. 그러니까 여기 계획경제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사회주의가 되겠죠. 사회주의. 나는 뭐가 됩니까? 계획경제보다는 조금 더 덜하죠. 큰 정부가 되겠죠. 바로 수정자본주의가 될 겁니다. 수정자본주의. 자, 다는 뭐가 됩니까? 다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아까 선생님이 아담 스미스보다 큰 정부라고 그랬죠. 여기 가장 작은 정부가 뭡니까? 요거는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경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경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해결되는 건 뭡니까? 그쵸? 이쪽이죠. 라입니다, 라. 그럼 기억을 끝으로 하는 게 1번과 3번이 답이겠네요. 사회주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 싹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여기 사회주의가 되겠죠. 니은. 가격기구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하면 된다. 그쵸? 가격기구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가격에 대한 맹신을 하는 거죠. 시장주의에 맹신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니을을 보면 생산수단은 공유화돼 경우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기업도 만들 수 있고 철저한 시장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니을이 나가 될 거고요. 수정자본주의가 될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가 되겠죠. 디귿. 그러면 니은, 니을, 디귿 기억이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될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밑줄친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본주의 태동입니다. 부르주아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본이 축적되었다. 부르주아 누굽니까? 상공 시민층이었죠. 자본주의 발달입니다.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경제체제. 아담 스미스의 내용이죠. 경제체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자유주의가 범람했다니까? 이때는 절대적이었어. 자유주의가. 됐나요? 다 독점 자본주의 폐해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맡겼더니 독점이 나왔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석유 파동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이거는 아니죠.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라 큰 정부의 문제점 때문에 나온 거죠. 큰 정부의 문제점이 나와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라는 수정자본주의 출현입니다. 유효수요 부족. 유효수요가 뭐냐면 실제 수요야. 실제 수요가 부족하니까 아담 스미스가 공급을 하면 무조건 수요가 늘어난다는데 공급을 해도 수요가 안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소비를 창출해야지 어떻게 된다?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존 메이너 케인즈입니다. 됐나요? 수정자본주의고요. 많은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성이다. 정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복지병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도 등장하니까 다시 작은 정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마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모든 체제는 정부를 되게 선하게 보는데 신자유주의는 정부를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보는 거죠. 경제 주체처럼 보는 겁니다. 모두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를.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됐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5단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 단원을 먼저 아이들에게 해주고 이 단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반응을 보고서 통합사회를 좀 넓혀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 모두 다 승리!